안녕하세요.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. 2018년 여름은 속편 영화 세상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에도 이 제목에 2가 붙어 있는데요. 무려 14년 만에 나온 이 편인데 세상에 나올 이유가 있었구나 할 만큼 신선하고 기발하고 통쾌합니다. 바로 인크레더블 2 히어로 영화 전문 허윤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영화 속 법률 이야기 또 수다를 떨어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보면은 어떤 히어로들이 사실은 세계를 지키고 지구인을 지켜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조종을 당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였을 때 살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. 아니 근데 이거 사실 제정신 상태에서 한 거 아닌데 그래도 처벌받을까요? 일라스틱월과 미스터 인크레더블은 분명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쵸? 누군가로부터 조종을 당해서 네네. 살인을 실제로 저지르려고 합니다. 네네네. 이럴 때 나오는 개념이 예전에 인피니티 워, 그 헐크에서 말씀을 드렸던 심신상실, 심신장애인데요. 네. 형법 10조를 보면 심신장애가 규정이 돼 있고요. 간단히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엘라스틱월들은 심신장애 상태에 빠져서 이제 조종을 당해가지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엘라스틱월을 처벌하기는 좀 어렵고요. 헐크하고 조금 다릅니다. 헐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심신장애, 심신상실 상태에 빠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빨리 깨어나 그렇습니다. 힘을 얻기 예. 위해서. 그래서 완전 처벌은 안 받을지라도 뭐 일정 부분 경감까지는 네. 모르겠지만 처벌을 안 받는 거는 좀 어려운데.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인크레더블 같은 그리고 프로존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뇌에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저항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그런 정황들이 있거든요.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사실상 살인죄의 죄책을 묻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니 뭐 물론 인명 피해가 없었고 뭐 그들이 노력을 했고 그랬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. 그리고 정말 사실은 굉장히 큰 혼란이 이미 일어났고 근데도 좀 무죄라고 하니까 좀 영화 속이지만 조금 걱정이 되고 그럼 많은 범죄자들이 다 심신미약 내세우면 어떡해요? 사실 심신미약, 심신장애를 주장을 해도 재판부가 거의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은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. 근대형법이 시작이 되면서 책임 있는 사람한테만 죄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개념이 좀 확대가 됐고요. 네. 이걸 책임주의라고 그러는데요.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가 성립을 하더라도 만약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면 그 형을 좀 감량해야 된다. 그것이 이제 책임주의가 되는 것이고요. 책임 능력이 없거나 좀 부족한 사람한테는 정상인에게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물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9살, 10살 네. 어린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 아이들이 뭐 사실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이 정도는 알지만 물건을 훔쳤을 때 그게 어떤 영향, 어떤 네. 결과를 발휘하는지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는 사실 범죄의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. 자 그러면 그렇게 좀 심신미약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처벌 안 받는다면 바로 그 정신조정을 한 사람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스크린 슬레이버는 처벌받아야 되지 않을까요? 사실 이거 우리 뭐 살인 교사라고 하나요? 최면을 그래서 너 죽여 한 거니까 처벌 받겠죠? 예, 처벌은 받는데 사실 교사로는 처벌이 안 되고요. 아 정말요? 예, 왜냐하면 교사라는 것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던 사람을 네. 속된 말로 꼬셔서 범죄를 결의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야 교사가 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홍 기자님께 뭐 저 물건이 굉장히 좋으니까 뭐 훔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홍 기자님이 그래 나도 저걸 훔쳐서 난 부자가 될 거야. 요렇게 됐을 때 이제 교사가 되는 거고요. 영화를 보면 이제 인크레더블이나 이 네, 일라스틱월 등은 사실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. 심지어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즈는 안경을 벗고 나서 여기가 어디야?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. 이런 네. 걸 봤을 때 이 히어로들이 본인이 범죄를 결의를 했다는 그 점이 명확하게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교사로 처벌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. 아니 그럼 살인 교사 뭐 아니면 뭐 살인 미수 교사 뭐 모두 안 되면
이 스크린 슬레이브 처벌 안 받나요? 아닙니다. 이럴 때를 대비해서 네. 형법에 간접정범이라는 개념을 이제 집어넣는데요. 아이고 다행이네요. 예, 이게 용어 자체의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. 정범이라는 것은 범죄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같이. 것이지요. 그래서 예를 들면 혼자 절도를 했다 그러면 단독 네. 범이 되는 거고요. 이제 두 명이서 하게 되면 공동정범이 되는 건데 네. 이 간접정범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되는 거고 대신 이제 이 간접정범이 다른 사람을 시켰을 때 이 사람 자체는 범죄를 실제로 시행하려는 의도나 네. 그러한 결의가 없고 그냥 멍한 상태 내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심신상실,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. 네. 형법 34조 제1항에 이 규정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니, 그러면 제가 또 이 간접 정범, 또 새로운 용어를 들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현실에서도 이런 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사실 궁금해요.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. 종종 나오곤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뭐 얼마 전이 아니라 꽤 오래 전에 한 아버지가 스스로 이제 신병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참 나쁜 게 7살 아들이 있었거든요. 7살 아들을 이제 꼬십니다. 네. 엄마 만나러 가자. 사실은 자살을 권유를 하는 건데도 엄마를 만나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 7살 아들은 엄마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죽는다는 그런 생각은 하질 못했던 네. 거죠. 이럴 때 아버지에게 이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인정이 됐었고요. 우리나라 사례는 아닌데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 의사가 주사기에 독약을 넣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환자들에게 주사해라라고 이제 시켜서 전혀 상황을 모르는 간호사는 이제 환자들에게 그 주사를 놓고 그러네요. 환자들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. 이럴 때 적용되는 개념이 또 간호사 자체는 뭐 전혀 네, 상황을 네, 모르고 네.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그렇죠. 했기 그냥 때문에 일한 거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.